대통령과 대리인의 오늘 진술은 많은 내용이 상호 모순적이거나 비합리적이고 불명확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처럼 계속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탄핵 심판에도 더욱더 불리해지고 국민들께도 더 큰 실망을 안길 것입니다. 특히 어제 보도된 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건네받은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오늘 본인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12월 13일 본회의장에서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답변하기를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이것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기재위 회의에서도 최상목 부총리는 같은 취지의 진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더라도 피청구인의 주장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오늘 피청구인이 의견 얘기를 하시면서 그동안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본인의 책임과 관련된 부분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얘기를 하셔서 저희로서는 그 부분이 좀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고 여러 복수의 사람이 지시의 주체가 누구고 이 무모한 그날 밤 그 비현실적인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를 피청구인을 지목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부인한다고 해서 밝혀질 게 묻히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증인신문 관련해서 저희가 재판부의 신문 방식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이 재판 과정에서도 물론이고 향후 진행될 수사기관 수사 과정이나 생사재판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책임은 그대로 드러날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느꼈던 것은 모처럼 피청구인이 탄핵심판 변론장에 나왔으면 제일 먼저 이와 같은 국민들에게 끼친 걱정과 혼란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약속한 대통령으로서 했어야 할 가장 첫 번째 행동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여러 가지 거짓말로 얼버무린 피청구인이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러한 대통령을 두고 있었던 우리 국민들이 서글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네. 우리 마지막에 부정선거 관련해서 앞으로 좀 결정이 다뤄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재판부에서 어떻게 좀 논의할 거라고 예상하는 게 하나요. 그리고 오늘 피청구인 쪽에서 주장했던 게 국회 비상개혁 해제 의결 방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였잖아요. 지금까지 내신 증거들 외에도 추가로 입증하실 계획들 어떻게 되십니까? 우선 두 번째 질문, 방해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TV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었고 그 장면을 가슴 졸이면서 우리가 다 지금도 생생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거짓으로 말하는 것은 정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재판부에서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 측에서 사실은 비상계엄을 도대체 왜 선포했는가에 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정말 답변할 사항이 없는 것이거든요. 국회에서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 그것은 사실 국회에서 정부 정책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것, 이거 당연한 우리 삼권 분립의 의회주의 원리, 대의민주주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선 전쟁 상태에 비유해서 비상계엄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음모론을 끌어와서 전면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도 이 주장까지 우리가 다 들어줘야 되는가라는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재판 과정이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거의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시청되고 있고, 그 국민들이 순간순간 부정선거는 아니겠지라고 계속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부인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우리 민주주의에 아주 치명적인 어떤 나쁜 영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에 관해서 깊은 고민을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전면적으로 다 끊어내다가는 불공정한 재판이라는 또 저쪽에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균형을 맞추어서 조절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 말씀만 보태면 그 해제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죠. 근데 지금 그 실제로 지시를 받았던 복수의 여러 사람들 진술 외에 청구인은 오늘 돌아가셔서 포고령을 꺼내 들고 그 맨 앞에 나오는 포고령 1항을 한번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그 1항의 취지가 뭔지 기자분들도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대답을 가름하고,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지난길에 대리인들이 그것이 마치 비상계엄 선언의 가장 큰 이유라도 되는 것이냐 전면적으로 주장을 하셨는데, 오늘 정작 피청구인 본인은 좀 한 발짝 물러서신 듯한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꼭 뭐 부정선거 확실한 증거가 있다거나 이게 부정선거를 그런 것보다는 의문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자 이런 식으로 물러나셨는데, 이게 그동안 이 사태 터지고 본인이 나와서 직접 하셨던 얘기하고도 앞뒤가 맞지 않고, 그리고 아까 우리 대리인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부정선거 얘기는 정말 본인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더라면 계엄 선포를 하면서 그걸 명분으로 들었어야죠. 근데 계엄 선포 당시에는 그런 얘기 일절 없었어요. 이게 실패로 돌아오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그 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의 기본 입장은 이게 부정선거가 무슨 의혹이 있는 수준이니 확실한 증거가 있느니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런 걸 다 떠나서 그것이 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무슨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그게 어떻게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건지, 그리고 이 재판하고는 또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그게 저희들 기본 입장입니다. 그 재판부에도 그런 저희 의견은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그 말씀을 드렸고, 의견서로도 한번 내려주십니다. 최상목한테 비상 입법비를 실제 진적이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최상목 부총리가 누구한테 받은 건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건지, 그리고 이제 변호사분들께서는 그 비상 입법 기구가 적힌 쪽지를 어느 정도로 관련해서 중요하게 재판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걸 물어보셨는데, 재판장님도 저희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 사실관계는 저희가 아직 수사기록 전모를 입수한 건 아니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쪽지 내용을 봤을 때 사실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의 모든 자금을 차단하라, 새로운 입법기구,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는 것을 예산을 준비해라, 이런 결정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비상계엄 선포하는 시기에. 그거는 아마 삼척동자가 봐도 대통령밖에 할 수 없는 결정이고, 그 쪽지를 누가 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밖에 할 수 없는 결정이고 그 결정을 누가 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당연히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문제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그렇게 결정적인 부분도 아닙니다. 다른 수많은 위헌적인 행위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결정적인 부분도 아니지만 그 누가 봐도 받은 사람도 있고 그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고 또 수행을 시켰으면서도 그것조차도 부인하는 대통령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데 기재위 회의에서도 최상목 부총리가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기자님들도 본회의장에서 고민정 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것도 한번 보시고 기재위 회의에서 당시 경제부총리와 그리고 경제부총리가 그 쪽지를 건네줬다고 하는 차관보도 와서 진술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특히 고민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의 이름을 부르다가 혹은 최상목한테 직접 말씀을 하셨다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마저 기억을 못하거나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앞으로 할 수많은 얘기들을 어찌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재판부가 특별히 2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이 내용이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앞으로 많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